SK, LG, 현대차, 네이버까지 젠슨항은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국내 주요 기업들을 차례차례 방문하며 AI 동맹 구축에 나섰습니다. 예고했던 선물 보따리는 AI 팩토리였습니다. Building these AI factories is so important. When something is profitable, everyone wants more factories. AI 팩토리는 데이터 수집부터 대용량 AI 모델 학습과 추론, 최종적으로 맞춤형 AI를 생성까지 할 수 있는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과 데이터를 처리할 반도체가 필요하고 AI 모델을 활용할 로봇과 모빌리티 등 제조업 역시 필수입니다. 젠슨항은 나흘 동안 AI 팩토리와 연결되는 곳을 콕콕 집어 방문한 겁니다. From robotic systems to the AI factories of today and tomorrow, we're working together as one giant team. AI 팩토리는 내년 가동이 목표인데 엔비디아 연합에 참여하게 된 국내 기업들은 메모리, 통신망,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영을 포함해 AI 인프라 사업의 핵심 축을 담당합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처를 넘어 새로운 인프라 시장을 설계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선물은 젠슨항 본인이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독점을 더 공고히 하고 차세대 서비스에 아예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이 꽤 유리한 파트너인 거예요. 그래서 달려온 거겠죠.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까지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껍데기 역할밖에 못하고 실제 이제 부가가치는 그 엔비디아에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예능 출연과 야구 시구까지 친근한 이미지 전달 이면엔 국내 AI 생태계 선점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I'm back because I want to thank all of my partners and to customers who are here. Did I bring any gifts for Korea? I brought a lot of business for Korea. No, I have some surprises. I cannot tell you, otherwise it would not be a surprise. The perfect example is self-driving cars. Another example is human and robot. 네, 6월 5일 뉴스 사냥을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뭐 인기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좀 아까 김포공항이었는데 네. 뭐 연예인 들어오는 거 못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요. 네. 네, 7개월 만에 또 온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행 비행기를 알래스카에 세워서 탔을 정도로 거물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그냥 오진 않았을 거예요. 네, 거기다 뭐 젠슨항 사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냉철한 사업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뭘 줄 거고 또 뭘 가져가려는지 자, 권순우 3프로TV 뉴미디어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평소에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 이슈 빡! 예. 근데 엄청 좋아합니다. 워낙에 취재도 잘하시고 네. 말씀도 잘해주셔서 네. 오늘도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인물이어서. 그렇죠. 예, 예.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제 봤더니 지금 아마 저녁을 먹고 네, 있는 저녁 것 같은데. 회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모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화면을 준비하기는 했거든요.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지금 홍대 이게 라이브입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거 네, 녹화된 거 아니고요. 자 홍대에서 삼겹살 회동하는데 젠슨항 도착합니다. 지금 차가 도착하나 들어와 있네요. 네, 흰색 차가. 네. 아니 이게 흰마차입니다, 흰마차. 국가 정상회담도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 행사를 보면서 네,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네. 또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저희 방송 시간 맞춰서 오라고 그러니까 지시를 하셨나 약속하고 보네요. 나는데. 저희 뉴스헌터 시간 맞춰서 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삼겹살집 앞이고 네. 오늘 SK 최태원 회장이랑 네이버 이혜진 의장 또 LG 구광모 회장이랑 이제 그렇죠. 만남을 갖거든요. 네. 저기 보이는 그 하얀 차가 히마라 그래가지고
화웨이의 스마트카 연합 브랜드예요. 지금 젠순왕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네. 식당 안에 이미 최태원 회장하고 LG 구광모 회장이 와서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그렇군요. 네. 보이네요, 모습이. 다른 각도에서 찍히고 있습니다. 또 역시 트레이드마크의 가죽 점퍼를 입고. 요거는 깜부이동 지난번. 아니네요. 오늘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 네, 연통 있잖아요, 연통. 그러네. 연통이네. 삼겹살집. 구광모 회장도 보이고, 지금 이혜진 회장도 저 뒤에 보이고. 네, 이혜진 회장도 보이고요. 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군요. 손님 맞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깜부 때 안 왔던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멤버가 좀 바뀌었어요. 뉴페이스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깐부가 생긴.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당시에 에이펙 정상회의 때문에 경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못 왔죠. 오늘은 또 이재용 회장이 출장을 가서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네. 구광모 회장 참석한 부분이 이번에 그 전에 엔비디아 GPU 안 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LG가 산다고 들었습니다. GPU를. 예. 근데 이거 사고 싶어도 사실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네. 네. 거의 조 단위로 샀는데 그러니까요. 값을 누가 내야 될 것인가 라 그랬을 때 지금 알려진 바로는 네. 저 옆에 젠슨랑 뒤에가 메디슨 황이라고 따님입니다. 네, 그러네. 네, 같이 뒤에. 왔네요. 뭐 이런 행사를 주로 기획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한국에 의외로 자주 왔어요. 예전에 로보티스 전시회를 할 때도 메디슨 황만 단독으로 좀 오기도 하고 이혜진 회장이 결제를 그러니까 뭐 GIU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혜진 회장이 지금 이사 회장은 아닙니다만 결제를 하는데 그게 또 네이버페이를 가지고 결제를 한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친한 지한파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친한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원한 맥주를 네. 따르는 모습. 저 옆에 자리에 계신 하얀 옷 입으신 분이 개탔네요. 그러네요. 이분들 그냥 손님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젠순왕 앉아있던 자리에 앉았다가 주식 투자로 80억을 버셨다는 분이 화제가 돼가지고 지금 저기 기바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 저 자리는 이제 뭐 따로 예약을 받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뭐 진짜 소맥으로 삼겹살 제대로 먹는 것 같은데. 지금 짠하면서. 아니 그때는 이제 깐부 치킨이었잖아요. 예, 이제 예. 이게 홍대에 있는 이름이 뭐였죠? 형님 저요라는. 네. 형님 저요. 거기 그 홍대 큰 길 있잖아요. 네. 8번 출구, 9번 출구 있으면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 중간쯤에 있는 식당입니다. 아니 근데 이 형님 저요라는 원래는 이제 성수동에서 먹을 거다라고 알려졌었는데 홍대로 바꾼 이유가 이 형님 저요라는 요 이름이 달린 가게를 가기 위해서다 뭐 그만큼 메시지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좀 전에 T1 그 페이커씨 만나고 왔잖아요. 네, 네네. 거기가 연습하는 PC방이 그쪽에 있습니다. 동교동 쪽에. 그래갖고 저는 동선이 비행기 내리고서 페이커 갔다가 성수동 가려고 그러면 차 막히니까 일로 온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교통 가까운.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뭐 하이닉스 HBM 때문에 만나는 거겠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뭐 워낙 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의 GPU를 만들면 HBM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요즘에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다들 난리예요. 그래갖고 지금 컴퓨텍스 대만에서 하고 온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젠순왕 CEO가 하이닉스 부스를 방문했을 때 거기 웨이퍼에다가 플리즈 메이크 모어 제발 좀 더 만들어줘라. 제발 더 만들어줘. 돈은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도 돈은 준비돼 있다. GPU 좀 그렇죠. 팔아줘라. 네. 그리고 이제 젠슨왕 입장에서는 야 좀 메모리 좀 빨리빨리 좀 어떻게 안 되겠냐. 뭐 그런 얘기를 썼던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게 삼겹살도 이게 또 치킨하고 좀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저 외국인 분들한테 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그 외국 사람들은 음식을 따로따로 먹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코리안 바베큐 삼겹살을 그 자리에서 구워서 같이 먹는다는 게 되게 이렇게 막 친밀한 느낌을 좀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칙 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거가 굉장히 신기해한대요. 그리고 쌈 문화 같은 것도. 그래서 약간 역동적인 그 삼국의 문화를 코리안 바베큐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자 그러면은 뭔가 친한 사이들끼리 회포를 풀자는 의미인데 네. 네.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끈끈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그들은 좀 받는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배고프네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오늘 끝나고 삼겹살 해야겠습니다. 저희도. 많이들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삼겹살집 불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는 얘기는 들어봤고요. 예.
자, 근데 이제 요번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최태원 회장이랑 만나는 그림도 저희가 좀 종종 봤었어요. 근데 예. 이제 이분들은 사실 젠슨왕 만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LG의 구광모 회장 예. 참석을 했습니다. 요 얘기부터 해볼게요. 예. 근데 이제 오늘은 구광모 회장을 만나는데 내일 모레죠. 이 두산에 두산 베어스에서 시구를 하는 게 또 잡혀 있습니다. 예, 예. 이 시구하는 걸 또 두산의 박정훈 회장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LG와 두산 다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로봇에 지금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젠슨왕이 원래 이렇게 로봇에 관심이 많았나요? 그러니까 일단 두산의 박정원 회장은 딱 등번호 96번, 1896년 아, 두산이 설립한 해를 얘기하고요. 네. 그 젠슨왕의 그 등넘버는 93번, 1993년. 아, 두산이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러네요. 훨씬 오래됐네요. 근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흥미롭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젠슨왕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눈이 잘 안 가요. 너무 화려하고 뭐 멋있으니까. 네. 근데 그 젠슨왕에게 뭔가를 파는 사람이 있고 네. 젠슨왕으로부터 뭔가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사는 사람이 갑이고 파는 사람이 을이고 뭐 보통 이런 관계인데 네. 이게 워낙 그 엔비디아 GPU가 AI 인프라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걸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팔아주는 젠슨왕의 갑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그 두산에서 만들고 있는 그 부품 소재가 있는데 네. 이 부품 소재가 엔비디아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사이즈를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라 우리가 메모리만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동박이라든지 동박 위에 들어가는 부분들 거기에 기판 이렇게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원 회장 같은 경우는 좀 잘 모셔야 됩니다. 아, 우리 오히려 고객님이기 해야 때문에. 되는군요. 갑의 좀 위치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젠슨왕이 갑이죠. 그 소재 부품을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런 위치에 있고 또 반대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의 로봇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기계를 잘 만드는 거. 이게 로봇의 핵심이었다 그러면 이제 로봇의 브레인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지능. 예. 네. 그러면 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는 엔비디아 GPU가 또 필요한 상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두산이 그 GPU를 사서 로봇에 사용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젠슨왕이 또 박정원 회장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발기 있습니다.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LG 로봇은요? LG 로봇도 마찬가지죠. 이제 LG 그룹 같은 경우에 젠슨왕 CEO가 오기 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그 구상이 좀 있냐면 로봇을 만들게 되면 일단 LG가 그걸 사서 근데 엔비디아가 GPU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로봇의 그 GPU라는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있으면 여기 플랫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플랫폼이라는 건 일종의 소프트웨어 같은 건데 로봇을 좀 학습할 수 있는 솔루션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 얹어서 그 LG의 로봇을 학습을 시켜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LG한테 굉장히 좋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LG는 우리가 이제 B2C 분야에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LG가 이렇게 모터라든지 이런 거 되게 잘 만듭니다.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네네. 건데 이게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같은 거. 아, 이게 로봇의 원가의 거의 한 30-40% 이상 차지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관절 같은 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런 거를 LG가 되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부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LG가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해서 로봇을 만드는 것까지를 LG가 한다 그러면 거기에 브레인 역할을 또 GPU가 해줘야 되는 GPU와 생태계가 해줘야 되는 게 있고 또 저기도 있습니다.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네네.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여기도 또 얽히고 설켰네요. 예, 그러니까 젠슨왕이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냐? 자기가 제품을 공급받아야 되는 이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야 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쪽 그리고 자기가 팔아야 되는 고객도 피지컬 AI를 할 수 있는 국가를 손꼽아 보면 네, 중국? 오케이. 그렇죠. 미국? 오케이. 다음은 생각나는 데 있으십니까? 한국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한국밖에는. 그러니까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이고 피지컬 AI가 제조 공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조 공장을 가진 나라도 한국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제조 공장을 배우려면은 공장에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 공장이 제조 공장이 있는 나라도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젠슨왕 CEO 입장에서는 가상세계나 GPU 같은 것들은 자기들이 잘 만들 수 있는데 실생활의 데이터라거나 여기에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해줄 수 있는 제조업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라 자신의 생태계를 넓혀줄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젠슨왕의 야망을 좀 보는 게 사실 젠슨왕이 이렇게 어디 가나 물건을
팔면서도 값일 수 있는 건 돈 주고도 못 사는 GPU 때문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단순히 근데 젠슨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칩팔이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GPU 파는 걸 넘어서서 이 AI의 관문을 지키는 AI 플랫폼을 내가 다 손에 쥐겠다라는 예. 이제 야망이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 우리나라랑 뭘 어떻게 해서 이 AI를 그래서 뭘 어떻게 손에 자기가 완전히 이 세상을 쥐겠다는 건지 그 좀 원대한 꿈이 좀 궁금합니다. 이 AI 플랫폼을 내가 쥐겠다라는 게 정확히 뭘 어떻게 하겠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이번에 GTC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도 네. 이게 좀 낯선 용어이실 수 있는데 토큰 팩토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토큰 팩토리라는 거는 생성형 AI 같은 거 만들면 여기에 우리가 토큰 쓴다라 그래갖고 글자를 하나씩 만들잖아요. 네네. 만드는 게 토큰인데 토큰 팩토리라는 거는 토큰 생산 공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뭐 소프트웨어, 모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그거 다 해줄게. 너네는 내가 생산한 토큰을 가지고 서비스만 제공하면 돼. 그럼 그 밑에 단에 있는 어마어마한 생태계는 엔비디아가 다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토큰 팩토리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해줄 파트너가 필요하다라 그러면 그 위에 로보틱스 같은 거, 에이전틱 AI 같은 게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밑에는 다 먹겠다라는 개념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먹겠다. 내가 다 먹겠다. 네. 아니, 오늘 이제 공항에 들어서서 이제 기자회견을 또 짧게 젠슨 왕이 네. 했는데 그때 또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당장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기자들이 물어봤는데도 아까 보셨죠? 네, 그러면 깜짝이 아니죠 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근데 깜짝 선물까지는 저도 취재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부분은 그럼 깜짝이 아니니까. 깜짝이 아니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는군요. 예. 근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저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는 사실 파트너십을 맺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파트너십을 맺어서 우리가 GPU를 사는 거에만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 GPU를 사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에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모임에서 현대차를 만났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현대차를 만났을 때 현대차가 자율주행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알파마요를 가지고 지금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대차가 자율주행 차를 만든다. 네.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젠슨 왕의 이 화려한 퍼포먼스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GPU를 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만 이걸 사서 우리 기업들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네. 그 부분을 지난 1년간은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네. 이게 LG나 이런 데가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었지만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까지는 우리가 알겠어 이제. 그러면 그 엔비디아와의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AI 솔루션을 보여줄 것이냐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 단순히 GPU를 사게 해주는 것만이 선물이 아니라 예. 그걸로 현대차에 막혔던 혀를 자율주행이라는 혀를 뚫어준 것처럼 뭐 예를 들면 LG에게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다. 뭐 그걸 깜짝 선물로 표현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군요. 예. 자, 또 젠슨 왕이 한국 온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한국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예. 오늘은 또 방문을 했는데 또 쭉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았던 건 좀 있고요. 주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엔비디아랑 협력을 한다는 것까지는 LG가 스스로 혼자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약간 그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젠슨 왕이랑 같이 해서 만들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전에 혼자서 자율주행을 할 때는 주가가 한 20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CES에서 엔비디아랑 알파마요를 통해서 만든다 그랬다가 50만 원, 70만 원까지 갔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처럼 LG가 혼자서 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그러면은 엔비디아랑 같이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가능성이 하나 생기는 거고 네. 그 가능성이 생기고 나면은 아까 LG가 되게 다양한 부품들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뭐 네. 기판도 있고 모터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한 걸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단순히 로봇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솔루션들이나 부품들이 계열사별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LG 배터리도 있잖아요. 그럼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LG 엔솔이 만들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만 뚫려주면 이게 쭉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왜 단기적으로 쭉 내려올 수밖에 없냐? 그거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실현된 게 아니고. 예. 네. 그리고 이제부터 이런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거를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그 희망을 유지해 가느냐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LG하기 나름이다 뭐 약간 요렇게도 좀 들립니다. 예,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엔비디아와의 협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협업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생태계에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들을 만족시킬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오늘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T1 베이스 캠프에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젠슨 황은 오늘 서울 마포구 T1 베이스 캠프를 찾아 e스포츠 구단 T1 소속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인 이상혁을 만날 예정입니다. T1 베이스 캠프는 T1이 운영하는 e스포츠 복합 공간입니다. 젠슨 황이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IT 기업 경영진을 잇따라 만나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e스포츠 스타와도 회동하기로 한 겁니다. 이상혁은 한국 e스포츠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페이커라는 닉네임으로 세계적인 팬덤을 확보한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T1의 간판 선수입니다. 젠슨 황이 페이커를 만나는 건 엔비디아 성장 과정에서 한국 PC방과 e스포츠 문화가 차지한 의미를 다시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젠슨 황은 평소 한국 게임 문화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는데 지난해 10월 15년 만에 방한해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참석해서는 PC게임과 PC방, e스포츠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엔비디아는 존재할 수 없었다며 이 모든 것이 e스포츠와 한국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출발점이 게임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였고 한국의 PC방, e스포츠 시장이 GPU 대중화의 핵심 기반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게임 그래픽을 넘어 게임 내 AI 캐릭터, 생성형 AI 기반 개발 도구, 디지털 휴먼, 피지컬 AI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페이커를 만나기로 한 걸 두고 엔비디아가 한국 게임 산업을 단순 소비자 시장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내 게임사들도 개발비 절감, NPC 고도화,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속속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이번 방한 기간 김택진 NC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국내 게임업계 주요 인사들과도 만날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